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강조하는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바로 책 읽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모두 새해 계획 한두 가지 정도는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중에는 영어 공부나 책 읽기 혹은 영어 원서 읽기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로 책 읽기, 그 중에서도 영어 원서 읽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영어 책 읽기 이렇게 말하면 영어 문제집을 풀거나 영어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책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영어 독서입니다. 책 읽기의 중요성은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테니까요. 그럼 영어 독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영어 독서가 무척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독서를 무조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자발적으로 영어 독서를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선 영어 독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죠.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도 수두룩하고 그러다 보면 흥미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부분 여기서 그냥 몇 번 시도하다가 끝이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마도 이런 시행착오들을 대부분은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영어 독서가 어렵고 싫지만 영어 독서의 중요성은 공감합니다. 아이들도 알거든요. 문제는 이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잔소리만 늘고 실제로 아이는 책을 읽지 않고요. 우선 어려우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방법을 바꾸어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매직이나 마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 성취를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양보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것과 관심 분야는 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관심 분야의 토픽과 관련된 책들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학년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운동과 관련된 책들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소설이라고 해도 운동을 테마로 한 책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과학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과학 도서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아이의 관심 분야나 아이가 그 토픽에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추어 영어책을 고르다 보면요. 아이는 영어에 치여 그 책을 소화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일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영어권 국가의 초등 4학년의 과학도서를 바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기는 영어적인 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법은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이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게 읽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영어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즉,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물론 아이도 알죠. 자신의 영어 실력을 아니까. 그러니 안 해, 안 읽어, 못 읽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토픽에 아주 쉬운 책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아이에게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인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과학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치원 혹은 초등 1, 2학년 수준의 책을 권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는 이건 너무 유치해서 싫어요. 이렇게 반응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쉬운 내용을 읽는다는 게 분명히 흥미를 반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게 바로 기본기, 즉 토대를 만들어주는 연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킥 연습을 수만 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 선수들도 늘 자유투 연습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고요. 한국에서 넘버원인 기타리스트 아저씨도 매일 잠자기 전에 핑거링 연습을 몇 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 훈련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이 너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냥 이 책 읽어. 이거 안 통합니다, 아이들한테. 혹은 오늘 영어책 읽었니? 아이도 처음에는 며칠 읽겠죠. 그러다 또 책을 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매일매일 영어 독서 시간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전 20분 혹은 잠자기 1시간 전에 20분 이런 식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독서를 해야 합니다. 아예 5시부터 20분간 이렇게 정해놓으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독서를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반항하고 안 하려고 하겠지만 엄마나 아빠라도 함께 같이 앉아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 2주일 정도만 버티고 해보세요. 그리고 영어 독서를 하루 일과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이가 어리다면 스티커판을 이용해서 사과나무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스티커판 다 붙이면 파티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건 가족 독서 시간을 만들어 함께 독서를 하는 것이지만 바쁜 부모님의 스케줄과 바쁜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일은 엄마나 아빠 한 분이라도 아이와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엄마 아빠도 영어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렵죠.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관심 분야의 우리말 책을 편하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에게만 독서를 권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스스로 같이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버려야 할 가장 나쁜 습관이 자신은 휴대폰 보면서 아이에게 책 보라고 잔소리하는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다 봅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엄마 아빠는 왜 안 하냐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반항하기도 하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국 함께 책을 읽으시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게 루틴이 되면 하나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와, 이게 정말 되네?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실천이 며칠을 못 가다 보니 그 열매의 단맛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에이, 이거 뭐 안 되네. 괜히 아이랑 싸우기나 하고 그러다 보면 지켜보는 아빠도 아이 아서 그냥 관둬 애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영어 잘하는 사람 왜 부러워할까요? 나도 며칠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말이죠. 즉 적어도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아시죠? 영어책 읽으면 좋다는 사실을. 하지만 대부분은 늘 생각만 하고 미룹니다. 내일 하지 뭐. 아, 오늘은 놀러 갔다 와서 늦게 들어왔으니 야, 오늘은 건너뛰자. 아, 오늘은 가족 행사니 패스. 너 시험 기간이니 패스. 수행평가 기간이니 이번에도 패스. 감기 걸려서 아프잖아. 패스. 이렇게 패스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독서가 밥 먹고 잠자고 운동하는 것과 같이 지식을 위한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이기에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영어 독서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해외파, 국내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 독서가 생활화된 친구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 독서를 하는 친구들은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또 내일로 미루면 이번에도 실패하시게 되는 거예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